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게 부릅니까? 그 원조 이더리움이다라고 부르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말 그대로 이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먼저 가장 많이 받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더리움 ETF가 홍콩에 상장이 되고 이게 미국 또한 따라서 상장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 또한 그대로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물론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차차 4만 1,000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먼저 필요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금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확실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지금 단가에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말 그대로 원조 이더리움이니까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ETF,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EDXM에 상장될 확률 또한 매우 높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을 일봉상 보게 되면 너무나 고점에 올라왔고 다시 한번 고점을 맞고 떨어진 부분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확실한 바닥 구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야 바닥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49,000원대, 그러니까 5만 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기간 이 박스권에서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확실한 슈팅 구간을 만들어낼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 첫 번째로 이더리움 ETF에 어떠한 상승의 작용력을 발휘할지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드리면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EDXM에 상장될 그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될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모멘텀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목표가를 설정해야 될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렸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거든요. 문자를 먼저 받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게 번거롭다, 문자 보내는 것도 하면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만 같이 만들면 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오늘 4월 30일입니다. 홍콩 ETF가 나오는 그 부분이 강력한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죠. 자, 4월에 암호화폐 상품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유출되었다. 그 배경은 무엇에 있을까? 이게 4월 30일 날 나왔던 오늘 날짜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대규모의 자금 유출, 뭐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가 있었겠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늦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하가 늦어질 것이다는 그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확실한 시장에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모두가 하방 압박을 갖고 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란발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권이 있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죠? 바로 홍콩의 ETF입니다. 자, 홍콩의 ETF, 말 그대로 홍콩 ETF는 긍정적인 소식인데 왜 자금이 유출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1월 달이죠. 1월 달에 나왔을 때 바로 비트코인이 상승력을 크게 가져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1월 달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자금이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쏠려 들어갈지 자산이 분배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미국의 ETF가 최초에 상장되었고 홍콩의 ETF가 오늘 날짜부터 거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쪽에 있는 비트코인 ETF의 자금력이 홍콩 쪽으로
분산이 되겠죠. 이러한 분산이 되는 그 부분이 대규모의 자금 유출을 재차 만들어냈다는 거. 이거는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4월 달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하방 압박을 받았다. 대부분의 대외적인 요건이 크겠지만 홍콩의 비트코인 ETF가 거래가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변동성을 가져오게 된 그 부분은 자산이 새롭게 분배되는 부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홍콩의 ETF가 수수료가 면제인 곳도 굉장히 많아요.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ETF라는 거는 펀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래라는 자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력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고 수수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홍콩의 이더리움 ETF까지도 거래가 되는 현재 시점에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게 된 그 부분은 자산이 새롭게 분배되는 부분을 말한다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더리움이 ETF가 나오는 그 부분은 홍콩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이 부분은 미국 쪽에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첫날 미국보다 더 많은 금액인 2억에서 3억 달러의 유입을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 또한 마찬가지로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슈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펀더멘털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보다 건설적이다. 이러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건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그 다음 타자인 이더리움 ETF가 안정적으로 출시가 된다.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넘어가는 거는 알트코인의 ETF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고 그 부분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력을 마찬가지로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ETF, 홍콩의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상승력을 크게 가져왔다라는 거. 근데 상승력을 마찬가지로 그냥 급등력을 보이면서 올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였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어요. 이게 일봉상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횡보 라인을 가져왔다는 거. 그렇게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하는데 왜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이더리움 클래식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린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합니다. 이 매집이라는 거는 그냥 끌어올라가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매집이 아니죠.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다. 자, 이 뉴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실 건데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이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어떠한 노림수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미국의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말 그대로 저가에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그러한 고래들은 이 매집을 통해서 비중을 추가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더리움 클래식, 말 그대로 이더리움이 상승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간다.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냥 급등력을 보이면서 올릴까요? 아니면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과정을 가져갈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러한 매집 패턴을 갖고 하는 건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ETF,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거 그만큼 긍정적인 이벤트는 없겠죠. 여기에 이 ETF가 해당되는 이더리움 ETF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 자, EDXM은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SEC한테 이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지만 해당되는 SEC한 승인을 받아야지 상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EDXM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여기에 원래가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죠.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 폐지가 됐어요. 왜? 중국 쪽에서 채굴량이 많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장 폐지가 되었죠. 그만큼 이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에서 또한 SEC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SEC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지 ETF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월가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이더리움 ETF입니다. 말 그대로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상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홍콩보다도 훨씬 더 늦게 움직이고 있는 그 부분, 블랙록 10개의 운영사들은 SEC한테 이더리움 ETF의 신청력을 빠르게 가져왔고 그만큼 상승에 대한 비트코인 ETF 이후에 이더리움 ETF로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갖고 가려고 하는 미국의 운영사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말 그대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또한 미국 SEC한테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임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더리움의 기대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재차 4만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승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이 4만 천 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 시점을 잡을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확실한 수익관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도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을 먼저 알고 싶다면 이 문자와 아니면 카톡방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드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